안녕하세요. 동방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야사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태원의 왕이라는 서생이 아침 일찍이 산책을 나갔는데 사람의 왕래가 뜸한 길에서 보따리를 아는 여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전족을 해서 그 걸음걸이가 뒤뚱거려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었다. 보자 하니 나이가 20세 안팎의 미인이었다. 이 시각에 여인 혼자 어디를 가십니까? 혹시 말 못할 사연이라도. 말을 건네자 지나가는 아녀자에게 점잖은 책방 도련님이 왜 그런 말을 물어보십니까? 제 괴로움을 풀어주실 이유도 없으실 텐데 라며 눈을 흘겼다.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요? 내 힘이 미치는 일이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자 여인은 긴장감을 풀며 부모님이 가난해서 작년에 저를 어느 부자에게 첩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실이 몹시 투기를 부려 조석으로 구박하고 매질을 하여 견디다 못해 도주하는 터입니다. 라며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래, 어디로 도망가는 참입니까? 부모에게로? 부모에게 갔다가는 곧 붙잡히지요. 도망쳐 살 곳이 있으면 누가 괴로워하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당신이 도망친 것을 알면 당신을 찾으려고 할 터인즉 내 집에서 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 집은 이 부근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자 여인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돌며 어머, 그래 주시겠어요? 당신처럼 인정 많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 다행이네요. 왕은 여인의 보따리를 들고 여인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서는 뒤뜰에 있는 서원으로 인도했다. 여인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가족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라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이곳은 공부하는 서원이므로 가족들은 얼씬도 안 합니다. 하물며 당신을 찾는 무리들이 올 리도 없지요. 그렇군요. 이곳이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네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겠다면 아무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요. 라고 왕이 말하자 여인을 기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꼬리를 치다시피 해서 둘은 몸을 섞었다. 운후의 비바람이 가라앉고 왕이 여인을 극구 칭찬하자 여인은 당신의 탓이지요 라고 말했다. 이튿날 왕은 아내 진씨에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진씨는 어느 집 사람일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집이라는 사실밖에는 왜 밝히지 않을까요? 만약 왕족이나 고관대작의 첩이라면 당신이 꼬드긴 것이 되어 화가 미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진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왕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 후 열흘이 지나서 어느 도사를 길에서 만났다. 도사는 왕의 얼굴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 별로. 왕이 딴전을 피우자 도사는 그럴 리가 없소. 당신 몸에는 요기가 짙게 감돌고 있소이다. 라고 단언을 했다. 왕이 벌컥 화를 내며 별일이 없다는데 어찌 그런 투로 말할 수 있소? 라고 대들자 도사는 머리를 흔들며 돌아섰지만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왕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요괴에게 놀아나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죽은 사람이로다. 왕은 잠시 그 여인이 마음에 걸렸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돌이켰다. 아마도 도사인 척하고 액땜이나 해준답시고 돈을 뜯어내려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와 서원 쪽으로 가보니 쪽문이 안으로 잠겨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 본즉 더욱 의심이 짙어진 왕은 창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낸 푸른 얼굴의 요괴가 침상 위에 인간의 가죽 같은 것을 펼쳐놓고 붓으로 여자의 형태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요괴는 마치 옷을 털듯 그 가죽을 몇 번이나 펄럭이더니 그것을 뒤집어 쓴다. 그러자 소름 끼치던 요괴의 탈은 없어지고 그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닌가. 왕은 공포에 질려오금이 저렸다.
간신히 담을 넘어 나와서는 거리를 헤매며 조금 전에 만났던 도사를 찾아다녔다. 급기야 성문 밖에서 그 도사를 찾아낸 왕은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자 도사는 좋습니다. 쫓아드리지요. 그러나 그 요괴는 불쌍한 것이라 그 목숨까지는 해칠 수는 없소이다. 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부채를 건네주었다. 이것을 침실 문 밖에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그 요괴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외다. 그리고 도사는 가버렸다. 왕은 도사의 부채를 신주 모시듯 들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서원에 가볼 용기가 없었다. 저녁 8시경인 초경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 소리에 놀라 왕은 겁을 먹고 아내에게 시켰다. 그 여자인지도 모르오 내다봐 주시오. 진 씨는 살며시 문을 밀어 내다보았다. 역시 그 여자입니다. 순간 여자가 마루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니 이를 부드득 갈고는 도사의 힘을 빌어 나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게로군 라고 벼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물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을 놓은 것도 순간 다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성큼 마루에 올라서며 말했다. 호락호락 물러설까 보냐. 부채 같은 건 두렵지 않다. 공들여 입에 넣은 것을 토해낼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테다. 그러더니 부채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찍어 던졌다. 동시에 여자는 침실문을 걷어차고 방 안으로 달려들면서 침상의 왕을 덮치자 손써볼 사이도 없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왕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끌어내고 진 씨를 노려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큰일 났어요. 제 정신이 든 진 씨가 소리를 질렀다. 하인이며 식구들이 달려왔다. 불을 밝혀 살펴보니 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배에서 흘러내린 피가 침상 흥건히 배어 있었다. 진 씨는 놀라움과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울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진 씨는 날이 밝자 남편의 동생인 이랑을 불러 속히 도사를 찾아 모셔오도록 해주셔요. 혹시 무슨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부탁을 했다. 이랑에게 이끌려 달려온 도사는 침상을 훑어보고 난 요괴를 불쌍하게 여겨 목숨은 거두지 않으려고 했으나 도에 지나침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탄식을 하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그것이 아직 이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소이다 라고 말하며 진 씨를 향하여 부인 저쪽 별채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랑이 나서며 말하자 그 요괴는 지금 별채에 있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아니 형을 죽인 요괴가 내 거처에. 그렇도 누군가 낯선 사람이 찾아들었을 텐데. 글쎄 올시다. 저는 아침 일찍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즉시 이리로 달려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알아보고 오지요. 이랑은 그렇게 말하고는 별채 쪽으로 달려가더니 곧 돌아왔다. 노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갈 데 없는 노파가 찾아와 잔심부름을 할 테니 밥이나 먹여달라고 해서 제 아내가 붙잡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요괴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목검을 쥐고 별채 쪽으로 가 소리쳤다. 요괴는 들어라. 어서 내 부채를 돌려주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노파는 집안에서 안절부절하더니 밖으로 나와 도사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도사는 인정사정 없이 목검으로 노파의 머리를 후려쳤다. 노파는 맥없이 쓰러졌는데 그와 동시에 인간의 가죽이 확 벗겨지며 푸른 얼굴의 요괴로 변하더니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울었다. 도사가 다시 목검을 휘둘러 그 목을 치니 연기가 푸식 소리가 나면서 땅 위에 서렸는데 도사는 지체 없이 허리에 찬 표주박을 꺼내어 가까이 대니 연기는 표주박 속으로 남김없이 빨려 들어갔고 도사는 표주박 입구에 마개를 틀어막고 봉을 해버렸다. 인간의 가죽은 그대로 땅 위에 널려 있었다. 보아하니 이목구비하며 신체의 어느 곳곳 하물며 음부까지도 인간의 그것과 똑같았다. 도사가 그것을 주워 올려 돌돌 말았는데
마치 두루마리를 마는 소리가 났다. 이제 요괴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외다. 자, 그럼 도사가 떠나려 하자 잠깐 진씨가 도사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울먹였다. 하늘 같은 내 남편을 되살려 주십시오. 제 목숨을 대신 불어넣어도 좋습니다. 도사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 배운 것이 부족하여 죽은 자를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요괴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제 부채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하기야 부인이 문을 얼마간 열어두었던 것도 문제였지요. 그렇다고 지난 일을 따져 무엇하겠소. 하여간 나는 되살릴 재주가 없소이다. 그러나 부인의 진심에 감동된 바 있어 내 대신 어느 도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사자를 소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요. 어디에 뉘시오리까? 내 거리에 가보면 더러운 거지가 있을 것이외다. 그는 진흙 속에 예사로 누워 자기도 합니다. 그 거지에게 가서 진심으로 부탁해 보십시오. 비록 부인을 모독하는 일이 있어도 화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오. 하고는 도사는 가버렸는데 진씨는 이랑과 함께 내 거리로 갔다. 그 거지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꽥꽥 소리를 내질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었다. 얼굴에는 때가 덕지덕지 얼룩져 있고 누런 코를 석자나 흘리고 있어 보기에도 구토가 터져 나올 만큼 더러웠다. 그러나 진씨는 그 거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지는 깔깔 웃으면서 어허 멋쟁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시나? 임자는 내게 반한 게로군. 그래 나와 자고 싶어 그러는가? 진씨가 남편의 비명 행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되살려달라고 하자 거지는 박장대소하더니 어리석도다 사내구실을 해줄 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죽은 서방을 살려 뭐하게? 오라 죽은 서방의 물건이 남달리 커서 그게 아까운 모양이군 그래. 진씨가 더욱 간절히 부탁을 하자 거지는 벌컥 화를 내면서 장난으로는 도가 지나치는 걸.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든가. 임자는 내가 거지라고 희롱을 하겠다 이거겠지? 난 염라대왕이 아니야. 지랄도 작작하라고. 지팡이로 진씨의 어깨 죽지를 내리쳤다. 그러나 진씨는 매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되뇌었다. 어느새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거지는 손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아 그것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진씨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걸 핥자 라고 말했다. 진씨는 치밀어 오르는 구토를 참고 도사가 한 말을 되새기며 그것을 핥아 입안에 넣었다. 그러나 그 가래가 입안에 들어온 순간 그것이 덩어리지면서 목구멍을 넘어가 명치연저리에서 멎었다. 그러자 거지가 소리내어 웃으며 야유를 퍼붓는다. 이 여편네 어지간히도 내가 좋은 게로군. 나와 자고 싶어 안달이 난 게야. 자 소원을 들어줄 테니 옷을 벗고 이리와 누우라고. 진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자 거지는 코방귀를 뀌고 일어나 어거적어거적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씨가 황급히 일어나 뒤를 쫓자 거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까운 사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씨와 이랑이 불이 나게 뒤쫓아 사당 안에 들어가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거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씨는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도사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이 이랑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더러운 거지에게 무릎을 꿇고 그 가래까지 받아먹었다. 도대체 나는 소득도 없이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는가? 아니다 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야 비웃던 말던 옷을 헐헐 벗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아 어떻게 낯을 들고 살아갈 거냐? 진씨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남편의 시신을 버려둔 채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진씨는 생각을 고쳐먹고 남편의 시체에서 피를 닦아내고 관에 넣을 채비를 했다.
아랫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너무나 참혹한 시체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았다. 진 씨는 요괴가 끄집어낸 창자를 다시 수습하여 남편의 뱃속에 밀어넣었다. 극심한 피비린내에 무엇이 목구멍을 넘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창자를 모두 밀어넣은 순간 얼굴을 돌릴 틈도 없이 남편의 배 위에 무엇인가를 토해내고 말았다. 보니 그것은 인간의 심장이었다. 그 심장은 찌거진 남편의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벌컥벌컥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훈훈한 열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진 씨는 급히 양손으로 눌어 찌거진 백가죽을 이어 닿게 했는데 힘을 늦추면 그 사이로 열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녀에게 소리쳐 비단을 한 필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배를 칭칭 감았다. 어쩌면 되살아날 가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며 꼭 그리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남편의 사지를 주물러 마사지를 계속하니 확실히 피가 돌아온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다. 밤이 되자 시신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새벽녘에는 결국 눈을 떴다. 남편이 소생을 한 것이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 씨는 거지가 손바닥에 내뱉은 가래가 남편을 소생시킬 심장이었음을 깨달았다. 소생하여 깨어난 왕이 말하였다. 내가 꽤 오래 잠들어 있었나 보구려. 그런데 왜 이리 배가 뻐근하지? 진 씨가 비단을 풀어 살펴보니 째졌던 흔적은 간데 없고 동전만한 흠집이 보일 뿐이었다. 나흘쯤 지나자 그 흠집도 없어졌으며 남편의 머릿속에는 그 요괴에 관한 기억은 이미 지워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듯 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시간이 되십시오.